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미지 처리팀에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허다원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A Style-Based Generative Architecture fo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입니다. 함께 준비한 팀원은 김상현님, 김선옥님, 그리고 신정원님입니다. 본 논문의 경우 19년도 CVPR에 나온 이후에 제너레이션이라던가 걔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어도 한 번은 접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핫한 논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스타일겐2도 나오고 이 스타일겐을 이용한 논문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리뷰가 좀 늦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쯤 잘 다뤄보고 싶은 논문이기도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스타일 트랜스퍼로부터 영감을 받은 논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논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스타일 트랜스퍼랑 관련해서 이전에 우성환님이 발표하신 CNN을 이용한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 using CNN이라던가 이미지 변환 측면에서 이제 강동균님이 발표하신 단일 모델로 멀티 도메인에 대해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다룬 스타간 등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논문 흐름과 동일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간단하게는 새로운 제너레이터를 제안했고 결과의 인터폴레이션 퀄리티와 디스팅글먼트를 수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인 FFHQ 데이터셋을 소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은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었다는 점과 상통해서 이제 합성에 있어서 스케일 스페시픽 컨트롤이라고 해서 디스인팅글먼트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아키텍처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백그라운드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대부분 모델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따로 적진 않았지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등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타일 트랜스퍼 분야에서는 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활용한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해당 이미지의 스타일 베리에이션을 제거하는 효과를 보고자 이걸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노멀라이제이션 파트를 넣은 이유는 이 뒤에 나오는 CIN이라던가 ADIN을 설명드리고자 했던 건데요. 먼저 컨디셔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미리 학습된 affine parameter인 감마랑 이제 베타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학습된 스타일로 변환할 수 있는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인데요. 이것에서 변형된 것이 이제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이고 이게 앞으로 이 논문에서 계속 사용될 노멀라이제이션 방법 중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전에 학습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력된 스타일 y를 이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 y를 affine parameter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스케일과 바이어스를 준 것을 활용한 논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후에 이것과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Progress Growing Gen입니다. 이 논문은 스타일 겐이 이제 기본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낮은 차원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고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종의 스택 어토인코더를 생각해도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는데요. 먼저 여기에서는 처음에 4x4 디멘션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그 차원을 높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1024x 1024 디멘션으로 늘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들어가는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제 원본 이미지를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되는 예를 들어서 4x4면은 1024에서 이 4x4로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이 스타일겐 같은 경우에는 이 PG겐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각 블록이 4x4에서 1024x1024로 총 9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타일 베이스드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스타일 베이스드 제너레이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매핑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제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 이전과 달랐던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결국에는 이제 PG관을 활용했던 파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스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learned constant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학습되는 파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냥 레이턴트를 넣었다는 것과 이제 또 다른 차이점에도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 베리에이션을 위해서 이제 노이즈가 추가된 파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좌측에 해당되는 파트는 결국 이제 앞서 설명드린 피지컬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블록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사실 그림상으로도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 좌측과 우측은 좌측에서는 그 레이턴트를 바로 사용한 반면에 우측은 레이턴트 값을 이제 매핑 네트워크를 거쳐서 스타일을 뽑아낸 것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의 이 인풋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매핑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총 8개의 FC를 거쳐서 나온 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본 논문에 따르면 일종의 리니어하게 만드는, 피처를 리니어하게 만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성된 W를 이제 Affine Transform Network라고 여기선 A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Affine Transformation Network를 거치고 이 값을 이용해서 스타일을 이제 레이어마다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제 우측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다음 이후에서도 결과에서도 같이 나오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에서 정확히 나온다기보다는 결과를 설명할 때 같이 사용할 그림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파트는 이제 이 A 파트인데요. 보통 학습에 사용된 피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이 A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이 그림이 붉은 머리 소녀랑 이제 노란 머리 소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피처를 나타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사실 이 빈 공간을 나타내는 부분에 해당되는 피처가 비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에 대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존의 A처럼 이 다음과 같이 기존의 A처럼 학습을 하게 되면 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방향으로 피처들이 학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탱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섞이는 파트처럼 보이는 부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섞인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레이턴트 인터폴레이션을 했을 때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는 파트가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탱글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지 않은 데이터이고 사실 이게 결국엔 피지관에서도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거를 체크하는 파트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나타낸 형성한 일종의 예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핑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매핑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 비어있던 공간이 동일하게 비어있는 것처럼 인탱글하지 않고 디스인탱글 된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결국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이제 이후에 이제 퀀티파잉 메소드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핑돼서 나온 그 Affine Transformation 이후의 값들은 이제 각각의 이제 스타일로 입히게 되는데요. 결국 여기서는 요거를 어떻게 보면 여기에 Y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제 스타일을 입힌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스케일과 이제 바이어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결국엔 요거는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거에 이제 스타일을 각각 입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learned constant는 결국 이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학습되는 파트다. 이제 트레이닝 당에서 이제 학습되는 파트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 B에 해당되는 게 추가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uncorrelated Gaussian noise를 넣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가 결국에는 이제 미세한 조정, 즉 머리카락의 미세한 방향이라던가 주근깨 위치 같은 여러 다양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노이즈 파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간략하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된 이미지의 퀄리티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어뷰레이션 스터디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 피지겐이 있고요. 이 피지겐에 사용되는 업샘플링 혹은 다운샘플링에 이제 바이리니어로 다운샘플링을 이제 바이리니어로 진행한 케이스가 있고, 이제 매핑 네트워크와 스타일을 추가한 파트가 있으며, 이제 트래디셔널 인풋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파트는 결국 learned constant를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파트와 이제 노이즈를 추가한 파트와 이제 믹싱 레귤라이제이션을 이제 추가한 파트 이렇게 총 6가지 방법으로 추가 실험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서 이제 FID 스코어를 보시면 이제 셀레바에서는 이 방법이 이제 FFHQ에서는 F 방법의 가장 낮은 점수로 실제와 유사한 분포를 지님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본 논문 사실 이 FFHQ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 중 하나인 새로 만든 데이터셋을 사용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하단에서 보실 수 있는데 셀레마 데이터셋보다 더 다양한 에이지, 뷰 포인트 그리고 이미지 백그라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본 네트워크를 통해 나온 이미지 결과는 이제 우측 피겨 2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본 논문에 따르면 여기서는 트렁케이션 트릭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에만 사용을 했고 FID 스코어를 계산하거나 할 때는 굳이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스타일 믹싱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레이턴트 코드 Z와 이제 Z2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나온 W1과 W2를 이용을 해서 나온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킨 거를 이제 믹싱하면서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믹싱은 이제 크로스오버 포인트라고 해서 특정 레이어까지 그리고 특정 레이어에 해당되는 파트에 다른 스타일을 입히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 소스 A에 해당하는 스타일과 소스 B에 해당되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콜스에 해당되는 파트인데 만약에 소스 A를 나머지 블록에는 소스 A 스타일을 넣고 이제 콜스에 해당되는 즉 4x4에서 8x8 디멘션을 지닌 레이어에만 이제 B에 해당되는 스타일을 입힌 그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는 이제 나머지 포즈, 헤어 스타일, 그리고 얼굴형 같은 거는 스타일 소스 B에서 나온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A에서 나온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와 동일하게 미들 포인트와 이제 파인에 해당돼서도 이제 각각 소스 B를 어디에다가 넣는지에 대해서 좀 더 파인한 부분이 튜닝된다. 혹은 그 전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눈이 감겨 있거나 열려 있거나 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식으로 이제 스타일이 변경되는 것을 이제 조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결국 믹싱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이제 FID 스코어가 얼마나 낮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믹싱을 많이 할수록 어느 정도 좀 더 좀 더 실제와 유사하게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캐스틱 베리에이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앞에서도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작은 머리카락 위치 변화라던가 주름 차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을 통해서 표현한 것으로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우측은 사실 여기서도 계속 이제 각각의 블록에 따라서 이제 콜스부터 이제 파인하게 어디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노이즈에서도 이제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게 이제 B에 해당되는 파트이고요.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파인 레이어에 노이즈를 추가한 것으로 이제 고슬머리 혹은 배경 등이 좀 더 디테일하게 짜잘짜잘하게 좀 더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는 콜스한 파트에 이제 노이즈를 추가한 것이고요. 조금 더 큰 범위의 곱슬머리 혹은 백그라운드 피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같은 경우에는 모든 레이어에 노이즈를 추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스토캐스틱 베리에이션까지 고려해서 본 논문에서는 큰 범주의 스타일 변화부터 이제 미세한 조정까지 튜닝한 이 제너레이터를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이제 핵심으로 여겼던 디스텐글먼트와 관련해서 이제 퀀티파잉 메소드를 제안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파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논문에서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perceptual path length는 이제 latency space가 entangle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to latent를 interpolation 했을 때, 즉 이게 t와 t 플러스 입실론은 굉장히 작은 값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에 해당되는 부분 간의 차이가 얼마나 급격하지 않고 약간 스무딩하게 잘 변화하는지를 측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둘 간의 차이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있지 않았던 것이 생성된 어떻게 보면 인탱글한 데이터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 간에 약간 변화가 급격하지 않은 게 좀 더 낫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피처들 간의 거리 차이는 이제 레이턴트를 VGG를 통과시켜서 이제 거기서 나온 피처로 계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이점은 이제 SLERP라는 것과 그냥 LERP를 사용한 건데요. 이제 Z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그 분포를 따르는 인풋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자체는 인터폴레이션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원에 해당되는 파트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리니어한 것에서 이제 보관된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핑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온 거라서 이제 리니어한 거로 이제 계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리니어 세퍼리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레이턴시 스페이스가 인탱글 되지 않는다면 각 특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레이블에 따른 방향 벡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들은 이제 레이블링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너리 어트리뷰트를 학습을 시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학습에 사용된 것이 이제 셀라바 HQ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겐을 이용을 해서 생성한 이미지들을 이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류를 하고 이 클래시파이어 코에피션트에 따라서 정리한 샘플들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된 레이턴트 스페이스 벡터를 이제 리니어 SVM을 통해서 이제 프리딕션 하도록 진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엔트로피를 계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 값이 낮을수록 이제 linearly separable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제 본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얼마나 믹싱과 이제 add noise를 했을 때 약간 다른 것들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차이가 덜 발생하면서 그 인터폴레이션 그 간격이 조금 스무딩하게 잘 변화한 게 이제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 어떻게 보면 linear separability도 같이 볼 수 있는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이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제너레이터와 인터폴레이션 퀄리티 그리고 디스엔탱글먼트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랑 새로운 FFSQ 이미지 셋을 제안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결국에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엔탱글된 레이턴트를 만들어내는 그 네트워크를 추가를 함으로써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각각 스케일에 따라서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논문 이후로 나온 PGGAN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이제 스타일겐2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는 이제 스타일겐1이었는데요. 이제 다음에 혹시라도 좀 더 관심 있으시면 이제 스타일겐2 논문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마지막 발표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SLERP 부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거기서 가우시안이라서 SLERP를 썼다고 한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번만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한 파트는 결국 일단 이거랑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기존에는 이제 그 매핑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결국 그 분포 자체를 따르는 이제 그 피처들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걸 리니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특성을 어떻게 보면 인탱글 시키지 않고 이 특성 자체를 잘 표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서로 잘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리니어한 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말 그대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 해당되고요. 이것은 이제 원형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을 거치는 아이기 때문에 이제 가우시안 분포는 어떻게 보면 리니어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엔 쉽지 않아서 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LERP를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슬라이드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ABC라는 그림이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잖아요. 네. 혹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는 논문에서는 보여주지 않은 건가요? 그냥 이제, 그 리니어 세퍼러빌리티만 보여줘가지고 비슷해졌다 이렇게 그냥 보여준 건가요? 여기서 따로
좀 다른 시각화 자료는 없었고요. 그냥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linear separability라던가 이제 perceptual path length라는 이제 방법을 좀 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거 관련된 그림은 네, 이 figure 6가 이제 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이제 매핑되는 거 Z라는 게 네. 저기 가우시안에서도 이제 샘플링 되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리샘플링 할 때는 어떤 그림을 제너레이션 할 때는 C 같은 디스트리뷰션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샘플링 하면은 그 특징이 조금 더 잘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제 이해가 맞는 건가요? 제가 이게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제가 이해를 한 거는 만약에 그냥 가우시안 원래 노이즈 자체가 보통 겐을 할 때는 가우시안에서 이제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제 넣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성되는 게 다음과 같은 건데요. 그 가우시안 자체를 이용을 했는데 이제 매핑 네트워크까지 거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형성을 하게 된다라고 저는 일단 이해를 해서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 아까 매핑 네트워크 부분 그림 있는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피지넷인 네. 거죠? 네네네. 그걸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쭈루룩 해가지고 네. 매핑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최초의 레이턴트 스페이스 G는 이제 어떤 가우시안에서 샘플링 했겠죠? 네. 그럼 혹시 최초 샘플링한 G랑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W랑 임베딩 스페이스는 벡터 크기는 다르나요? 같나요? 이건 일단 512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코드까지 완벽하게 보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노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사용을 했던 거를 여기서 사용한 노이즈를 같이 가져오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랜덤 노이즈고 크기는 512로 동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 논문을 본 것도 아니고 이제 발표는 이제 잘 설명을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금 이제 그 나온 그 디스트리뷰션이 변환된다라는 의미에서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이제 VA에서 중간에 오토 인코더에서 중간에 그 랜덤을 샘플링 할 때 그걸 원래 그냥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그냥 해버리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제안을 했던 것처럼 디스트리뷰션 그 특징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거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VA를 학습시킬 수 있으면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일단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혹시 그 발표자님은 VA에서 비슷한 아이디어가 적용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쪽 논문 잘 몰라서. 저 그쪽은 아직 잘 모르겠어서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단어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네. 다른 분포를 따르는 뭔가를 추가했던 거를 본 것 같긴 한데 일단 네, 제 범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샘플링 돼서 나오는 그 그림의 해상도는 어떻게 되나요? 샘플링에서 나온 정도 이 결과 말씀이셨나요? 네네네, 맨 마지막. 거기선 1024 by 1024로 나오겠습니다. FFHQ도 1024 by 1024인가요? 그 데이터셋. 네. 잠시만요. 네, 그것도 1024 by 1024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FFHQ 학습 트레이닝 셋 숫자는 혹시 몇 개나 되나요? 그건 7만 개 정도 됩니다. 7만 개에 1024 by 1024. 네.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